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윤기입니다. 이번 PISR 발표를 위해 제가 선정한 논문은 VIC 레그라는 논문이고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에 명시된 것처럼 베리언스, 인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로스텀을 사용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백그라운드에서 다루고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언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이미지의 주요한 특징,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 목적 함수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 목적 함수 설정을 위해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것을 미리 정의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파인튜닝 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주로 백본 피처를 고정하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외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태스크 혹은 오브젝트 디텍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서는 풀리 파인튜닝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여 평가를 합니다. 설정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따라서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컨트래스티브 러닝, 클러스터링 메소드, 디스틸레이션 메소드,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저 메소드로 논문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입력 샘플에 대한 아웃풋 임베딩과 그의 디스토티드 버전은 가깝게 다른 샘플에 대한 임베딩은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디스토티드 버전이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르게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의 피처 임베딩을 의미를 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대부분 동일한 구조의 인코더를 사용하여 두 개의 어그멘티드 뷰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고 추출된 피처 임베딩에 대해서는 아래쪽 수식을 사용해서 인포NC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FJ와 FK는 각각 FI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의 피처 임베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 텀의 분모를 보시면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시미러리티가 들어갔고 분자에는 포지티브 페어와의 시미러리티가 들어가서 앞쪽 마이너스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네거티브 페어와의 시미러리티는 작게 포지티브 페어와의 시미러리티는 크게 학습되는 것으로 로스 함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르게 어그멘테이션 된 피처 임베딩 FJ만을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인스턴스 레벨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수행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네거티브 페어를 충분히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심클리어와 모코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그룹 레벨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네거티브 컴패리즌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딥클러스터와 스와브가 있습니다. 딥클러스터는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 할당된 K-민즈 어사인먼트를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위한 수도 레이블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학습 이전에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 많은 버든이 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스와브가 제안됩니다. 스와브는 학습 중에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온라인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클러스터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싱크로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선 컨트래스티브 러닝과는 다르게 그룹 레벨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를 수행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틸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디스틸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티처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학습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비올과 심샴, OBOW 그리고 다이노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티처와 스튜던트는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면서 티처는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의 exponential moving average, 즉 EMA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레디언트는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콜랩스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두 인코더의 동일한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EMA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두 인코더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Information Maximization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두 임베딩 벡터의 Information Maximization을 로스텀에 반영하여 콜랩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WMSU와 발로 트윈스가 있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이 VIC 레그라는 연구도 두 연구를 참고하여 로스 함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WMSE는 데이터의 임베딩이 단위구에 유니폼하게 분포하도록 제약하는 식을 로스텀에 반영하였고 발로 트윈스는 두 임베딩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아이덴티 매트릭스에 가깝도록 하는 제약식을 사용합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릴 VIC 레그는 발로 트윈스에서 제안한 이 로스 텀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메소드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IC 레그의 메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에선 제안하는 VIC 레그의 구조가 completely symmetric 또는 completely asymmetric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completely symmetric 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구조, 동일한 웨이트의 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ompletely asymmetric 이라는 의미는 두 인코더가 각각 콜랩스를 피하기 위한 로스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모델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 이름에 명시된 VIC는 각각 베리언스, 인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로스텀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는 콜랩스를 피하기 위해 제한된 로스 텀에 해당하고 인베리언스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무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로스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피겨와 노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i는 입력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 전체 어그멘테이션 셋인 라지 t에서 샘플링된 스몰 t와 t 프라임 이 어그멘테이션 세팅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 어그멘테이션 세팅을 사용해서 어그멘티드 뷰 x와 x 프라임이 생성되게 되고 이 x와 x 프라임은 두 인코더 f 세타와 f 프라임 세타 프라임에 입력하여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y와 y 프라임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y와 y 프라임은 두 익스펜더에 입력되어 임베딩 벡터 g와 g 프라임을 얻게 됩니다. g와 g 프라임이 로스 계산에 사용되게 되는 임베딩 벡터입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대치 내의 임베딩 벡터의 베리언스를 일정 수준 감마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스를 보시면 임베딩 벡터의 배치 내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일정 수준 감마보다 작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힌지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입력의 임베딩 벡터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즉 콜랩스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베리언스 텀으로, 이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임배치 내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0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발로 트윈스에서 사용한 로스와 같고 임베딩 벡터의 다른 디멘션이 유사한 값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이 CG는 임배치 내에 임베딩 벡터 G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것을 나타내고
아래쪽에 있는 small cg는 위쪽에서 계산된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i와 j가 다를 때, 즉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의 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값을 그대로 로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로스 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베딩 벡터의 다른 디멘전이 유사한 값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콜랩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리언스 텀은 두 인베딩의 민 스퀘어드 에러, 민 스퀘어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가깝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단순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율과는 차이가 있고, 동일한 샘플에 대한 다른 어그멘테이션 뷰에 대한 인베딩 벡터 사이의 거리를 가깝도록 해서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한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종합해서 전체 로스 함수를 보면 인베리언스 텀을 의미를 하는 S와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인 V 그리고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인 C가 사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웨이트로 람다, 뮤, 뉴가 사용이 되고 있고 콜랩스를 방지하기 위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텀에 대해서는 인베딩 벡터 G와 G'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컴플리트리 어시메트릭 구조가 구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과 세미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프로즌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한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은 이미지넷 데이터 중에서 일부, 즉 1%, 10%를 사용해서 파인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밑줄 친 세 가지의 값들은 비교 모델들 중에서 탑3를 의미를 하고 VRC 레그는 대부분 이 탑3 안에 드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비교하였고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성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앞선 이미지넷을 사용한 실험 세팅과 같이 프로즌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VOC와 코코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 전체를 파인튜닝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탑3를 밑줄 쳤는데 이제 제한하는 VRC 레그 구조가 분류 성능에서는 대부분 이 탑3에 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VRC 레그의 컨트리뷰션으로 두 인코더의 다른 구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을 했는데 이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MS 코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리트리벌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인코더로는 인베딩 레이어와 GRU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인베딩 레이어와 GRU 레이어로 구성된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 인코더로는 이와는 또 전혀 다른 레즈넷 152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비교군인 발로 트윈스와 컨트래스트 러닝을 사용한 연구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통해 논문에서 제안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에 제시된 MESG, PR, BN은 각각 모멘텀 인코더, 스탑 그레디언트, 프레딕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의미를 하고 모두 비열과 심시함에서 콜랩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노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를 하고 VAR 레그와 COV 레그가 각각 논문에서 제안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미를 합니다.
이 십자가 노테이션이 들어간 부분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제 오리지널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고, 유익 깊게 볼 점은 비올과 심샴에서도 이 VIC 레그에서 사용한 로스텀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일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VIC 레그에서는 두 가지 텀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VIC 레그의 컨트리뷰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앞선 연구들에서 콜랩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을 했던 이런 텀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로스텀을 사용한 것으로 콜랩스 되지 않고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쉐어링 웨이트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실험표입니다. SW는 각각 두 개의 인코더 익스펜더에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웨이트를 사용한 실험 세팅을 의미를 하고, DW는 각각 두 개의 인코더 익스펜더에 동일한 구조를 사용했지만 다른 웨이트, EMA와 같은 다른 웨이트를 사용을 한 실험 세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DA는 두 가지 인코더에 대해서 다른 구조를 사용한 실험 세팅을 의미를 하고, 레즈넷 50과 레즈넷 101 그리고 레즈넷 50과 VITS를 사용한 실험 세팅을 의미를 합니다. 비교군에 있는 심클리어와 발로 트윈스 같은 경우는 동일한 구조에서 동일한 웨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VIC 레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제안하는 VIC 레그에서는 웨이트를 공유하지 않아도 혹은 다른 구조를 사용했을 때 이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서 소개드린 VIC 레그에 대한 요약빈 컨클루전입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텀으로 구성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로스 텀은 인배치 내의 베리언스를 유지하기 위한 텀, 그리고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하였고, 이 두 가지 텀은 콜랩스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베리언스 텀은 디퍼런트 뷰에 대한 인베딩을 가깝도록 하여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로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할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타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인코더의 구조나 웨이트 파라미터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멀티모달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앞선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